쓸모아. 중국이 G7에 끼친 손실액 4,800조를 배상해야 한다. 전세계 국가들이 감염병의 원흉으로 지목한 중국에게 주지어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손해배상 소송 합산 금액이 무려 3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한 법률사무소가 중국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니 영국의 한 학회도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주리주와 인도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중국과 손을 잡은 유럽의 국가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 집권당 보수당 내에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전면 재고론까지 나오며 영국 선임장관들은 중국이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불가촉천민 국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한 장관은 세계 경제를 비밀리에 망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되돌아오려는 중국의 야욕을 참을 수 없고 허용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예태보리가 상하이와 맺었던 34년 자매결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중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인해 중국의 각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었던 스웨덴의 100여 개 도시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지난 14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와가와가시가 중국 윈난성 쿤민과의 32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와가와가시의 폴 파넬 의원은 중국 정부가 감염병으로 세계 사망과 파멸을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공들여온 아프리카에서도 반중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프리카인이 숙소와 상점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반중 감정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는 쇼핑몰에 흑인과 백인이 동행했는데 흑인들만 강제격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언론들은 지옥에서 자국민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선 지원을 하러 온 중국 의료진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할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선 중국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가 파탄났으니 중국이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때문에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한 20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대 아시아 글로벌 연구소 천주 연구원은 중국의 미래를 비관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의 가장 부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은 세계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더욱 빨리 분리되고 새로운 냉전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커져가는 반중 정서의 확산에 중국은 정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외교부 브리핑에서 중국도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며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의 진원지도 아니고 초기 대응에도 실패하지 않았으며 서방 국가들의 비난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인정이나 사과 대신 미국의 마스크 24억 개를 지원하고 전세계 어려운 국가들의 의료물품과 의료인력을 지원했다며 선행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책임이라고 지목하고 있으나 현재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의료물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공항에는 물자를 받아가려는 각국의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물자를 공급하고 의료 인력까지 제공하며 피해자라고 말하는 중국에게 각국은 그래도 중국에 원죄가 있다며 제기하는 천문학적인 소송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주권국가의 행정행위는 외국 소송 대상이 안 된다며 중국의 책임을 돌리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즈는 24일 중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소송은 중국 정부는 물론 중국 기업의 적법한 이익과 권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중국 기업들도 이런 피해를 볼 경우 각국 정부에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한국시보는 더욱 강력한 중국 방식의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감염병 종식 후 중국 여행자는 일부 국가를 배척하게 된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난 10년간 세계 여행업계의 거침없는 상승은 중국의 해외 여행 시장의 성장 때문이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또다시 무기로 삼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유행을 놓고 중국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중국은 자국민의 관광 제한이나 경제 보복으로 각국들에게 맞설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던 유럽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있었다는 수많은 유럽의 국가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브로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세계 관광시장의 5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매달 10억 유로, 한나로 약 1조 3,337억 원 상당의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방문객이 끊기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가까운 홍콩이나 태국, 일본, 베트남을 많이 찾았고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등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2018년에만 거의 300만 명이 미국을 찾아 360억 달러, 한화로 약 44조 원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영국에서 2018년 기준 중국 여행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은 2200달러로 중동 국가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중국 여행객 수는 2010년 이후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과 여행산업 관계자들은 감염병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미국과 유럽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제적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전문 디지털 대행사 드래곤 트레일의 전무이사 로이 그래프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나라들은 유행 종식 후 중국이 먼저 찾는 곳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드 보복 이후 한한령으로 한국 여행을 제한했던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여행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던 중국인들까지 한국에 쏠리며 한국의 관광산업은 큰 호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시진핑의 방한이 계획되는 등 관계를 개선을 했던 중국이 세계 각국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다면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과 관광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사태에도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서로 인도적 지원을 주고받으며 경제적 교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들도 확진자가 느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방역 정책의 핵심으로 대규모 검사와 격리를 시행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지역 봉쇄령이나 상점 강제 휴점 등을 하지 않고서도 확산세를 잡아냈습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해 봉쇄령과 자가격리가 지속되자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며 통제를 어기고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바이러스보다 굶어서 죽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격적인 방역 대책으로 감염병 확산도 잡아냈지만 아무런 봉쇄령 없이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IMF는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나마 한국은 마이너스 1.2%로 가장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감염병 확산을 빨리 잡아낸과 동시에 봉쇄령을 내리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았고 또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덕분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면대면 접촉을 전제로 한 서비스 산업은 전염병 확산의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서비스업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 가장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 비중은 한국이 유럽 등 주요국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영국 명문 대학들이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대한연맹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사태로 인해 영국 유학을 취소한 외국 유학생은 약 12만 명이고 이 중 약 4만 8천 명이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생 수 감소 때문에 영국 교육계가 부담해야 할 손실 규모는 4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부담했던 고액의 학비와 숙박비 등은 영국 대학의 중요한 재정 수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교육업계는 해외 유학생들의 유학 취소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퇴직 위기에 놓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책임론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영국은 중국으로 인해 가장 먼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주가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조사한다며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의 수입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호주 관광과 그동안 큰 돈줄이 되었던 중국 유학생도 안 보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중국에게 큰 소리를 쳤던 국가들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중국과 충돌하며 입어야 할 손실까지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중국에게 날을 세우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보다 방역 대책에는 성공했습니다. 초기에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바이러스 못지않게 경제도 중요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는 70%이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의존도가 24%인데 즉 경제의 17%를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날스 신용평가는 한국은 대부분 중간재를 수출해 중국의 최종 조립 라인을 거쳐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라며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과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 경제에도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감염병 사태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며 협력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과는 충돌을 일으키면서 한국과는 더욱 협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다가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내리자 한국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세계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각에 있는 중국 업체들은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의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신뢰성 저하로 인해 중국산 제품 기피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중국 제품을 보이콧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이어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며 중국이 눈독 들였던 인도도 이번에 중국에 책임이 있다며 20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야심차게 구상했던 일대일로도 무너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외면받으면 가장 큰 수혜는 한국이 볼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수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전세계 국가들을 도우며 외교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입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진단키트 등을 급히 받았던 루마니아 같은 국가에서는 네티즌들이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 한국산만 쓰겠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한 한국은 사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충돌할 때 모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감염병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초연계 지능사회와 디지털 기반 경제산업 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대면 산업이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시대 이후 경제 회복은 아시아 지역이 주도할 것이라며 경제 운영 방식, 산업 성장의 모델, 일자리 구조 전환 등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의 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